소고기 연근볶음부터 할 건데요. 네. 당연히 소고기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자, 쇠고기는 먼저 좀 핏물 빼주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핏물이요? 네. 그래서 핏물을 빼줘야 누린내나 잡내가 또 나질 않아요. 요거는 그러면 네. 물에 담갔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키친타올로 예? 제가 이렇게 핏물을 일단 먼저 제거를 빼볼까요? 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핏물 제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 불순물도 올라오지 않고 누린내나 잡내도 나지 않거든요. 이 쇠고기를 절대로 물에 담그면 안 되는 건가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담그는 거는 뼈나 이런 거는 담그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고기로 먹을 경우에는 담그지 마시고 이렇게 키친타올로 핏물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은 뭐예요? 소고기하고 연근하고 볶는 채소하고 거죠? 넣어서 볶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익으면 약간 수축이 되죠. 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네. 크기는 감안해서.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네. 드시기 좋은 크기로 좀 이렇게 썰어주시면 좋아요. 자, 이제 그릇을 하나 주시면 제가 고기를 밑간을 할게요. 자. 네. 아무래도 소고기다 보니까 밑간을 네. 하면 더욱더 맛이 좋겠어요, 선생님. 네, 그렇지. 안의 맛하고 겉의 맛이 겉돌지 않고 네. 맛이 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자, 옆에 있는 재료들이 밑간할 재료인데 네. 가만히 보니까 달걀물이 들어있는데 네. 달걀물은 왜 넣는 거예요? 달걀물을 넣는 이유는요. 네. 이게 고기의 막을 이렇게 보호해주면서 안에 있는 맛있는 육즙이 빠져나오지 않고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맛있는 맛이 빠지지 않게 보호막을 만들어준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네. 고기가 더 훨씬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네. 계란 흰자, 노른자 같이 이렇게 섞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준비를 해주세요. 이러면 아주 이렇게 윤기도 나면서도 밑간이 막을 되고. 싹 싸주겠어요, 선생님. 네, 막을 싸주기 때문에 안에 있는 고기의 육즙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밑간을 해둔 채로 조금 두면 될까요? 네, 이렇게 잠깐 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예요. 네. 그래서 연근 네. 이렇게 껍질 벗겨서 이것을 얇게 썰어주세요. 연근을요? 네, 정말 얇게 쏘네요. 네, 얇게 썰어서 식초물에다가 네. 물 2컵에 식초 1큰술 정도 넣어서 한 10분 정도 담궈두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 네. 연근을 식초물에 담궈 놓는 이유는 뭐예요? 네, 그러면 갈변이 오지 않고 네. 아삭아삭하거든요. 연근이 네. 갈변이 빨리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끓여서 데치기도 하지만 연근을 이렇게 얇게 썰면은 굳이 데칠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선생님 요즘에 많은 분들이 연근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네. 뭐예요? 그래서 이게 건강상으로도 아주 좋잖아요. 네. 연근은 뿌리 채소로서 네. 섬유질이 식초 넣어주시고요. 섬유질이 가장 많거든요. 뿌리 채소로? 네, 뿌리 채소로요. 이렇게 10분 정도 두면 된다는 네, 거죠? 그렇죠. 자, 요거 그래서 두는 동안에 10분 저희가 동안 또 두는 이제 이렇게 연근을 준비했습니다. 연근을 물기를 한번 뺄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물기를 빼고 그럼 이제 네. 모든 재료가 다 준비가 됐고요. 네. 우리가 양념을 한번 만들어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소고기하고 연근이 같이 네. 들어가기 때문에 네. 양념장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궁금해요. 양념장도 아주 부드럽고 네. 또 이제 여기에는 이게 뭘까요? 요거 유자예요? 네. 유자청? 네. 그래서 유자청이 들어가가지고 네. 향도 아주 좋아요. 향긋하겠어요. 네. 요건 물엿. 네. 그다음에 다진 파, 네.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다진 파.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간장 잘 섞어주세요. 네. 요 정도는 그냥 기본적인 그냥 네, 재료들이에요. 기본 양념. 네, 근데 유자청이 들어가서 네. 연근과 소고기의 아삭함과 네. 파프리카, 버섯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양념이 준비됐고요. 통깨 좀 남겨놓으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조리만 남았죠? 네, 이제 볶으러 가볼까요? 예. 네. 자, 팬을 좀 달구었어요. 그래서 자, 기름- 달군 상태에서 어떤 것부터 들어갈지가 궁금한데 고기부터 들어간지 연근부터 들어가는지.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네. 제가 조금 조절할게요. 또 이제 너무 불이 세도. 자, 여기에서 마늘을 먼저 향을 내주세요. 마늘 먼저? 네, 마늘 향을 먼저 이렇게 내주세요. 네. 그래서 이 마늘 향 때문에 고기를 넣어도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늘에서 나오는 네. 그 액 때문에 마늘 기름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런 다음에 네. 자, 이제 우리 양념을 넣어줄게요. 양념을 먼저요, 이제. 양념을 먼저 넣어주고요. 네. 골고루 잘 섞여졌죠? 칙 소리가 났어요. 자, 양념 조금 여기에 졸이나 봐요? 네, 졸이는 건 아니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고기를 넣어줄게요. 아, 고기랑 같이 간이 배도록 먼저. 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여기에 고기에서 맛있는 맛이 빠져나오죠. 이렇게 좀 그래도. 네. 아까 제가 계란물을 넣었잖아요. 예, 예. 네, 안에 있는 맛있는 육즙이 하나도 안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안 생겨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삭한 연근을 주세요. 연근을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가네요. 네. 연근도 들어갔고요. 네, 연근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또 연근이 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너무 큰 거는 반으로 잘라서 네. 해주셔도 좋아요. 근데 선생님, 네. 소고기는 너무 오래 볶아버리면 질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센 불에서 빨리 볶아주는 거죠. 그래서 네. 바로 재료를 바로바로 집어넣네요, 이렇게. 네. 예. 자, 이래서 고기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예. 네. 그리고 연근도 이러면 아삭아삭거리고 네. 질감이 아주 좋아요. 그럼요, 연근은 아삭한 식감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약간 향만 맡으면 네. 고소한 불고기 향 있잖아요. 네. 달짝한 향도 나면서. 네, 그래요. 자, 이제 버섯하고 네. 네. 희망 주시면 버섯 먼저 네, 넣어볼까요? 넣어주세요. 바로 피망 넣나요, 선생님? 네, 요게 조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버섯도 크게 쓰는 이유는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제 수분이 빠져나오면 작아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큼지막하게 썰어 네. 넣었어요. 고기 크기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자, 이제 마무리로 네.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에 파프리카와 피망을 자,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 넣고 오래 끓이지 않고요. 예. 자, 윤기를 차르르 더 내주기 위해서 네. 예, 저쪽에 녹말물이 있어요. 녹말물이 네. 준비되어 있죠? 네. 그래서 잘 저어서 예, 넣어주세요. 녹말물을? 네. 그러면 코팅 역할도 하지만 뜨거운 게 빨리 안 식어요. 자. 오래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조금 더. 네. 자, 이제 넣어주세요. 다 넣을까요? 네, 다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네. 조금 더 농도가 네, 있게 되네요. 농도가 있게 되지요. 네. 그러면 더 촉촉하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정말 금세 완성이 됐는데요. 고기랑 과연 네. 연근이 얼마나 잘 어울릴지가 궁금해요. 자, 이제 통깨 네. 마무리 넣어주시고요. 저는 완성도시 가져와 볼게요. 네. 야, 선생님. 뭔가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정말 뚝딱 만들어줬어요. 네. 그래서 뭐 집에 있는 재료로 네. 활용도 하지만 버섯과 고기 다 같이 드시면 좋은 재료니까. 녹말물을 넣어서 그런지 윤기도 조금 더, 나고, 네. 겉면이 이렇게 코팅이 된 느낌이에요. 네, 코팅이 됐어요. 그리고 네. 아주 아삭거리고 맛도 있고. 예. 자, 이렇게 해서 고기랑 연근 조합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고기는 그냥 부드럽게 되면서 연근의 아삭한 식감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연근은 우리가 뭐 늘 조림이나 전이나 네. 이런 거 많이 해서 먹었잖아요. 고기랑 먹은 게 굉장히 새로워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자, 이렇게 재료의 맛을 살린 소고기 연근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어서 견과류 오징어 무침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 네. 요거는 오징어 무침인데 요거는 네. 뭐예요? 오징어 젓이요. 오징어젓. 네. 오징어젓으로 반찬을 만든다고요? 그럼요. 사실 이 오징어젓은 저희 집에도 굉장히 많은데 네. 초반에 좀 먹다가 남은 양들은 항상 냉장고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냉장고 그냥 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오징어젓으로 맛있게 한번 반찬을 만들어 볼까요? 네. 그럼요. 재료가 있어요. 예. 네. 요거 재료. 네. 예. 요건 아까 뭐 좋아한다 그랬어요? 아몬드 좋아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요거 아몬드, 네. 해바라기 씨 이렇게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후라이팬에 있는 거 보니까 요거 볶으시려고 그런 거죠? 네, 예. 그럼 제가 한번 볶아볼까요? 불을 세게 하고 요런 걸로 선생님 네. 기름을 또 안 둘러요. 센 불에서 이렇게 조금 눅눅한 기가 있으니까 요거를 같이 넣고 이렇게 근데
근데 예. 이렇게 해서 예. 먼저 볶으면 다질 때 좀 예. 어렵거든요. 왜요? 똑같은 거를 다지는 건데? 아니요, 다져가지고 예. 예, 볶아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볶은 다음에 다지면 안 좋은가요? 네, 선생님? 그게 더 부셔져요. 아. 가루가 얘는 약간 좀 살짝의 수분기가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하지 않은 네. 상태에서 다져야겠는데요? 네, 예. 그래서 이것도 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네. 밑에다 키친타올이나 이런 걸 놓고 다지면 기름기가 도마에 안 묻거든요. 예. 네, 그래서 키친타올을 놔줘도 좋고 네. 우리가 일반적인 그 다른 도마를 네. 사용을 해도 좋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 저는 네. 바로 볶은 다음에 다지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수분기가 많이 날아가서 많이 부서지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요. 네. 아몬드는 아몬드대로 따로 볶아주셔야 되거든요. 세상에. 일을 두 번 만드네요, 제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배우는 건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니까 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 그 냉동실에 있던 거는 좀 오래 볶아야지 눅눅하지 않고 좀 바삭해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다져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진짜 집어넣을 때도 편하고 다시 네. 기름기도 도마에 안 묻겠어요. 네, 도마에 안 묻고 깨끗해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분들은 예. 이거를 지퍼팩에다가 넣어가지고 방망이로 한번 밀어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뭐 굳이 칼로 썰지 않아도.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예. 네, 굵게 좀 다져주세요. 어느 정도 수분기가 있으니까 많이 흐트러지진 않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고 네. 해바라기 씨는 굳이 다질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이미 작기 때문에. 네, 작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정도로 해줘야지 네. 너무 또 잘게 해놔도 네. 부셔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볶아서 하게 될 경우에는 네. 다 부셔져요. 예. 이렇게 준비된 네. 거를 네, 이렇게 담아볼게요.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해봤고요. 네. 이제 볶아야죠, 선생님. 네, 이제 볶아야 돼요, 이제. 야, 이렇게 하면은 예. 아주 바삭거리고 아주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오. 그래서 네. 즉 볶아주는 거는 네. 네, 이 몸에 가지고 있는 수분기를 제거해서 네. 더 바삭하고 고소하게 해주기 위해서 네. 이거를 볶아주는 거예요. 고소하고 네. 바삭하게끔. 네. 그래서 이제 오징어 젓갈하고 네.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또 새로워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오징어 젓갈 이런 걸 남은 걸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우연찮게 견과류가 있어서 한번 만들어 봤었거든요. 맛이 괜찮았어요? 근데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 왜냐하면 짭조름한 기도 좀 사라지고. 사라지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수분을 이렇게 날리고. 볶았어요. 수분을 날렸어요. 자, 담을게요. 네, 이렇게 됐어요. 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진짜 바삭하네요, 그냥. 네, 이거는 뭐 그냥 집어 먹어도 맛있잖아요. 네. 수분을 확실히 날려서 네. 고소하겠어요. 자, 네. 자, 준비가 됐어요. 자, 이번엔 볼 하나 큰 거 주세요. 이걸 아예 다 무칠 거니까. 네. 양념장 선생님, 올려주시고요. 근데 양념이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게 네. 이거는 오징어는 이미 짜요. 네. 그래서 양념 어떻게 양념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요게 참기름도 좀 넣어주시고요. 예. 다진 파, 다진 마늘. 네. 네,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짠기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네. 넣어주세요. 오, 이 양념들은 그렇게 짠 거는 안 들어가네요. 네, 짠 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해주시고요. 다른 네. 감칠맛을 내는 재료들을 많이 넣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양념 이렇게 넣었고요. 네, 잘 섞었어요. 여기는 짠기는 없어요. 짠 게 지금? 없어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자, 이제 오징어는 네. 네, 오징어 젓은 약간 길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살짝 좀 먹기 좋은 크기로 네. 잘라주셔야 돼요. 오. 왜냐하면 너무 짜잖아.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꺼내서 이렇게 너무 길잖아. 젓을.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썰어주세요. 네. 조금 잘게. 네, 그래야지 우리 짠 음식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그럼요. 네.
물론 오징어 젓갈이 맛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네. 많이 먹으면 그렇죠. 너무 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나중에 견과류하고 같은 네. 이렇게 수저로 떠서 먹기도 좋게끔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오늘 이 네. 요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게 네. 오징어 젓갈은 정말 네, 많은 집들이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처치가 곤란해가지고 네, 이제 먹다 보면 질리니까 사실 오징어 젓갈 이렇게 많이 조금 팔진 않잖아요. 그렇죠. 꼭 병에다 예. 팔거나 이렇게 근으로 사가라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우리 반찬이 자, 얼마나 이렇게 맛있을지. 준비가 됐어요. 이렇게 준비됐고 네. 집어넣는 건가요, 바로? 자, 여기다가 먼저 오징어를 넣어주세요. 어느 정도 양념을 이렇게 털어낸 네, 오징어 오징어. 젓갈을 이렇게 해서 잘 섞어준 다음에 자, 여기에 견과류. 아, 견과류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그렇죠. 그 오징어에 묻어있던 양념들이 예. 묻어나겠어요. 이거는 뭘까요? 분태 땅콩. 땅콩. 아주 고소하죠. 예.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와, 고소한 향 장난 아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두고 오징어 젓갈 예? 집에 있을 때 집에 있는 견과류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거 쌈 싸 먹을 때 드시면 아주 좋아요. 그러겠어요. 쌈장처럼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 고추, 네. 약간 칼칼한 고추 넣어줄게요. 요새 향이 되게 오묘한 게 오징어 젓갈 향인데 땅콩하고 이런 게 들어가서 네. 고소하게 이렇게 향이 또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네. 야. 밥도둑이에요, 이거는. 예? 네. 자, 그럼 한번 완성접시 담아볼까요? 네. 사실 이렇게 짜기만 했던 오징어 젓갈이 이렇게 네. 변신할 줄은. 그리고 뭐 집에 뭐 낙지젓도 있고 예. 조개젓도 있고 이런 젓갈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견과류를 같이 넣어서 드시면 네, 그거를 오래 냉장고에 보관되지 않고 야. 저희가 먹을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 네.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네. 항상 이렇게 오징어 젓갈은 그냥 밥도둑으로 먹긴 했지만 이렇게 고소하게 먹어보는 것도 새로운 처음이죠. 것 같은데요. 네. 야, 정말 군침이 돌아요. 빨리 밥 먹고 싶은데요. 네. 오징어 젓갈의 대변신 견과류 오징어 젓갈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우! 알아두면 맛이 2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쫄깃한 오징어젓에 고소한 견과류를 듬뿍 견과류 맛있게 조리하기. 오징어젓의 맛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줄 견과류. 하지만 통째로 넣고 볶게 되면 딱딱함 그 자체. 통 큰 견과류는 다져주는 게 포인트. 씹기 좋게 굵게 다진 후 팬에 볶아내면 수분은 날아가고 더욱 고소해져요.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견과류 오징어젓 무침. 입맛 돋우는 별미 반찬 만들어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주세요.